안녕하세요. 코드를 보면 배우는 Federated Learning 그리고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FedScale을 통한 환경 설정과 실습하는 시간과 관련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해당 영상 대상인데요. 일단 Federated Learning을 가볍게 배운 뒤 이 Federated Learning을 실제로 코드상으로 구현하기가 굉장히 간단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FedScale이라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이해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 그리고 Federated Learning 또는 FedScale이라는 이 프레임워크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FedScale이라는 이 실존하는 이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돌리려고 했는데 환경 설정에서 에러나서 혼자서 정말 화가 많이 난 상태로 유튜브로 검색을 하신 분들 3번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Federated Learning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하게 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Federated Learning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직원분들이 챗GPT를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사의 어떤 기밀이라고 할 수도 있는 코드들이 챗GPT의 서버가 위치하는 곳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머신러닝을 사용할 때도 유저들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저들의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쓰고 싶은데 그 유저들의 데이터가 굉장히 민감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 민감한 정보를 이 학습에 쓰고 싶은데 그냥 달라고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굉장히 먼 서버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 문제인데요. 일단 클라우드 서버 자체가 굉장히 먼 거리도 있고 또는 가까운 거리라도 여러 번 홉을 거치다 보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는 전력, 트래픽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Federated Learning이라는 것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ederated Learning의 개념 설명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왼쪽에 이 예시를 한번 보시면요. 어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샘플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한 문장인데 이 문장을 저희의 글로벌 AI 모델에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을 그대로 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장은 그렇게 위험한 문장이 아니지만 누군가가 말한 문장을 그대로 모델에 넣는 거는 그대로 모델에 넣는다고 하면 그 디바이스가 수락을 안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새로운 이제 방법이 이제 디바이스 자체에서 AI 모델을 트레인 시킨다. 그다음에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가중치 숫자로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 숫자로 된 결과값 이 AI 모델에 다시 업데이트 시킨다. 따라서 만약에 제가 이 AI 모델이라고 하면 이 관련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지만 이 문장이 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도 가중치만 받아서 학습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FedScale은 이 Federated Learning을 구현하게 해주는 시뮬레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논문에서 나온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나온 제가 놓은 그림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과정을 구현하려면 전체 이 위에 총괄하는 대장이 필요하고 그 안에 학습을 받는 아주 작은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디바이스 역할을 어떤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 시뮬레이션 코드에서는 털뮤스라는 털뮤스라는 이름으로 이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들을 대체해서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거를 대장 노릇을 하는 이 코드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선택할지 알고리즘을 짜고 그리고 모델 학습을 시키고 학습을 끝나고 나온 그 가중치를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어떻게 다시 업데이트하는지 그런 부분을 이 역할이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왼쪽에서 보시는 어그리게이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는 다 클라이언트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프레임워크가 내세우는 가치는 뭐냐? 그러면 어쨌든 논문이니까 얘네가 나는 다른 것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것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Federated Learning에서는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그 디바이스들의 종류가 모두 다르잖아요. 또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휴대폰은 배터리가 10%인데 어떤 휴대폰은 배터리가 100%예요. 그럼 이런 걸 고려해서 100% 당연히 더 오랫동안 켜질 수 있는 쪽으로 작업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디바이스마다 가지고 있는 이 다른 환경을, 다른 상황을 이해하면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진행시킬지를 좀 고안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다른 디바이스들에서 생성해낸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너네가 알고리즘 가져오면 여기서 이 프레임워크에서 돌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프레임워크가 본인만의 다른 가치를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ML 태스크들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뭐 구글 랜드마크 이미지, 어떤 뭐 관광지에 보시면 이미지인 것 같고요. 웨이모 그 자율주행차의 비디오인 것 같고, 레딧 우리가 쓰는 미국 그 사이트의 텍스트고요. 뭐 구글 스피치의 오디오 이런 것처럼 뭐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이렇게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머신러닝 파라미터나 또는 이 FL의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돌려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알고리즘을 적어 본 건데요. 보시면 아까 대장 노릇을 하는 어그리게이터에서 이 클라이언트들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부분이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 매니저에서는 대장 옆에 붙어 있는 부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장이 클라이언트들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런 로직들이 들어가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 시뮬레이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안드로이드 그 폰 역할을 대신하는 거고, 여기 안에 트레인하는 함수가 여기 들어가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1번은 이제 아까 말해드렸던 부분이고, 보시면 어쨌든 여러분이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Federated Learning을 실습한다고 했을 때 컨피규어 설정 파일만 변경하면 계속해서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습입니다. 실습에서는 일단 터미널 이걸 하기 전에 이 fedScale을 git 클론에서 모두 받아와 주세요. git 클론하는 링크는 제가 동영상 하단에 fedScale 관련된 그 GitHub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와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git 클론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셨다, 해당 이제 git 클론한 폴더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해당 폴더로 들어와 주시면 여기에 이 기본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환경 설정을 해 주실 건데요. 뭐 여기는 제가 그냥 추가로 혹시나 해서 적어 놓은 건데, 여기 두 명령어를 통해서 이 fedScale home이라는 변수, 그리고 이 fedScale이라는 이 alias를 두 개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딱 주의하셔야 되는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macOS를 쓰고 계시다면 지금 bash 프로파일로 그냥 그대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환경에서는 이 bash rc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 GitHub에 들어가면 본인에게 맞는 게 뭔지 있으니까 bash 프로파일 아니면 bash rc를 본인 기기에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macOS, 여기는 리눅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두 가지의 명령어를 제대로 쓰셨다면 지금 여기 cat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환경 변수들을 이 파일에 저장해 놓은 거를 다시 까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cat 명령어로 여기로 bash 프로파일 앞에 점을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까보시면 여기 뭔가 나오는데 텍스트 중에서 본인이 썼던 부분이 여기 있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위에서 써던 문구가 그대로 있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주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콘다는 이제 직접 설치하시고요. 각자가 사용하는 툴을 이용해서 콘다를 설치했다면 콘다에서 다음 명령어를 쓰시면서 이제 bash 프로파일에 아까 환경 설정과 관련된 걸 써놨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터미널을 킬 때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야 됩니다. 터미널을 킬 때마다 그냥 여기 명령어를 하나씩 다 써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왔는데 제가 터미널 쉘을 새로 켰잖아요. 그러면 위에 명령어들을 좀 다시 한 번씩 써주시면서 bash 프로파일, 네, 이걸 써서 여기 소싱이 돼야지 제가 환경 설정에 써놓은 게 다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쉘을 다시 켜서 환경 설정을 아까 해놓은 게 다 날아갔는데 이거 이번에 왜 안 되지 하면서 여기서 너무 오래 시간을 제가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강조해봤고요. 만약에 제대로 이 위에 bash 파일이 반영이 됐다 하면 echo 명령어로 제가 아까 설정한 게 제대로 불러지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지금 echo로 그 변수를 열어봤는데 원하는 경로가 제대로 들어가 있다. 원하는 경로라는 거는 이 fedScale 이거를 그대로 클론 해온 이 폴더가 스케일 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요. 터미널 새롭게 열 때마다 이 명령어 다시 쓴다는 거. 이제 콘다는 각자 설치하셨다면 콘다에서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 건데요.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설치해야 되는 게 이 프로그램 내부에 좀 정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nvironment 파일이 3개가 있습니다. environment.yml 파일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 각자 있는 환경 있잖아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environment yml 파일을 직접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macO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OS X ARM64 버전으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꼭 본인에게 맞는 걸로 가상 환경에 깔아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폰다 액티베이트로 내가 제대로 설치한 가상 환경을 이제 불러와 주시면 앞에가 바뀌었으면 가상 환경이 제대로 된 거고요. 제대로 된 다음에 이제 PIP를 통해서 이걸 쓰는데 요구되는 거를 이렇게 설치해 줄 거예요. 여기는 점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설치가 됐다면 이렇게 막 끝날 거고요. 저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 데이터셋을 제가 아까 엄청 많다고 했는데 양이 엄청 크다 보니까 모두 다운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운받으시면 이 벤치마크, 이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직접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체 보시면 벤치마크라는 폴더가 있으신데 들어가시고, 데이터셋이라는 폴더 있으신데 또 들어가시면 download.sh 파일이 있어요. 이게 다운로드할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래 명령어 bash를 이용해서 하는데 뒤에 잡네임만 본인이 원하는 잡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잡의 이름이라는 거는 코드 들어가셔서 벤치마크에 configs로 들어가면 뭐 이름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오픈 이미지, 레딧, 스피치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쓸 수 있는 잡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femlist라는 잡을 쓸 거기 때문에 femlist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를 할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잡네임을 femlist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데이터셋을 제대로 받아 오셨다면 한번 제대로 다운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대로 만약에 다운이 되었다면 데이터셋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데이터셋 아래에 데이터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폴더가 생성돼서 femlist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환경 설정은 모두 다 끝났고요. 아까 제가 말해드렸던 것처럼 이 프레임워크는 내가 그 머신러닝에 관련된 파라미터만 수정해서 바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를 좀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코드상에서는 configs가 여기 머신러닝에 관련된 파라미터나 옵션들을 수정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이 configs에 원하는 잡에 들어가서 원하는 잡에 YML 파일로 들어가면 여기 파라미터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원하는 대로 수정하시면 되고, 조금 봐야 되시는 부분은 라운드 수랑 num participant에 따라서 이거 돌아가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participant가 많으면 그만큼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 뭐 라운드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빨리 끝나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컬에서 돌릴 경우에 IP는 당연히 로컬호스트로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처음부터 로컬호스트일 거예요. 근데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은 아마 유스쿠다 부분. 유스쿠다는 GPU를 사용하냐 안 하냐인데 보통 로컬에서 GPU가 없는 경우가 좀 많으실 텐데요. 없는 경우에는 유스쿠다를 false로 바꿔주시고 이 부분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실행 명령어는 여기 driver.py라는 파일에다가 내가 방금 바꿔놓은 이 configure 파일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tart 명령어를 쓰시면 되고, 이 driver.py 파일 자체는 이 전체 페드스케일 이 홈에서 이 dock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dock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driver.py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제가 수정을 조금 했고요. 페드스케일 홈 자체에서 이 도커에 있는 driver.py 파일을 이용해서 아까 설정한 이 conf 파일을 conf.yml 파일을 집어넣어서 이대로 수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수행을 요청을 하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로그들처럼 프로세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대로 이제 조금씩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간단한 로그들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만약에 어떤 잡이 수행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벤치마크 아래에 로그스 파일이 있고 시간이 나오고 그 시간으로 들어가 준다면 어그리게이터와 엑스큐터로 나눠서 로그 파일들이 이렇게 쭉 찍혀 나옵니다. 보시면 뭐 엑스큐터에서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선택됐고
예를 들어 지금은 10라운드고 3개를 골랐고 3개가 작업이 완료됐고 네. 트레이닝 로스 지금 모델 돌리고 있는데 지금 로스 값은 이 정도 나온다.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스큐터 쪽도 한번 보시면 지금 3가지가 골라져서 수행이 되고 있다. 지금 로스가 이렇게 있고 사이즈가 이렇게 됐다. 그거를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직접 돌리면서 로그 파일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처럼 제대로 실행을 하셨다면 이렇게 명령어가 다 나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Please check your logs 이쪽 파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로그 파일들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일단 잡이 실행을 되니까 잡은 일단은 데모네스 백그라운드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냅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꽤 오래 걸리는 잡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뭐 프로세스를 찾아서 끄셔도 되고 네. 이쪽 드라이버 파일에 웬만한 명령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스탑으로 바꿔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Federated Learning 그리고 Federated Learning을 배우기 위한 FedScale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 환경 설정 그리고 코드 실습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나 지적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